가 높으니까 야 개발하지 마. 규제를 뭐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강화하는 거고. 여기는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키는 이유가 개발 할당이거든.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너 돈 내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할당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개발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땅, 많이 하지 못하게 하는 땅. 그래서 두 개가 개념이 반대 개념이니까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일단 요거 나누고, 요 위하고 아래가 나눴을 때 모양새가 달라요. 그 위에는 개발이 좀 이렇게 많이, 이거 너무 많이 돼가지고 또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있는데 더 개발했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이거 맨날 차 막히고, 물 틀으면 물 나오지도 않고 막 이런 상태야. 거기서 개발을 또 하긴 그렇고, 여기는 아직 개발은 좀 덜 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개발이 조금씩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는 지역인데, 기반시설 여기도 부족하고 여기도 부족해. 근데 여기 설치가 얘는 곤란한 거고, 얘는 설치가 가능한 거야. 그럼 여기서 개발행위 하는 애는 많이 못하게 하면 되니까 개발의 밀도를 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왜? 부족하고 설치도 곤란하니까. 근데 얘는 부족한 건 맞는데 가능한 거죠. 반대 개념이야. 여기는 개발의 밀도 관리하는 데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니까 용도 지역이 나와야 돼요. 도시 지역이다, 비도시 지역이다. 도시 지역은 주, 상, 공, 녹인데 어디는 빼야겠네. 녹지 빼야죠. 그럼 어디가 주 대상이겠네? 주상공 딱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주상공인데 개발 행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해야 되니까 뭘 하겠다? 강화. 근데 여기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줄이려고 이제 했는데, 건폐율 줄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시행령에서는 숫자는 어디에만 규제한다고 그랬지? 용적률만. 네. 용적률만 규제하는 거고, 숫자 나오면. 네. 그럼 요거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담당을 해야 되니까,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누가 할 수밖에 없냐면 관할이 가야 돼. 관할이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얘는 현상이 이런 거니까 주민 의견 듣고 참작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전문가 단체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돼. 우리 전문가 단체를 심의기구라고 그러죠. 그럼 어디 심의 거쳐야 돼? 중앙이요? 지방이요? 그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한다. 이 정도만 나오면 돼요. 네. 그래서 현재 숫자는 용적률만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강화시켰고, 그리고 숫자 나오면 개발 나오면 항상 몇 따라 다닌댔죠? 2따라 다닌댔어요. 앞으로 지정할 때 이런 기준에 맞춰라. 도로가 현저히 지체되고 있거나 향후 몇 년 내? 2년 내 초과 미달이에요. 20% 초과 미달. 그래서 수도 수요 용량이 시설 용량 초과, 하수 발생량이 하수 시설 용량 초과, 학교 학생 수 몇 % 이상 초과? 20% 이상을 초과할 것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기준하면 항상 어느 분이? 그래서 경계는 특색 있는 지형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분명하게 하시고, 얘는 5년마다 검토가 아니라 언제마다?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해서 강화하든 완화하든 조치해라. 이게 전부예요. 얘는 여기서 더 이상 낼 게 없습니다. 근데 얘는 반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지역으로 정의가 이렇게 됐어요. 외지역으로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 가능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면 되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시작하고, 그럼 이게 2차로로 될 거냐 4차로로 될 거냐에 따라 설치하는 비용이 달라지죠.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신 분이 저분이에요. 허가권자. 그럼 저분이 지정하면서 모두 설치 계획자야 되냐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자야 돼. 그걸 몇 년 안에 짜랬죠? 1년 안에 1년 안에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현재 주로 개발이 될 거니까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거나 개발의 허가 건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지역은 무조건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럼 거기서 구역 지정이 됐으면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누구한테 부담시킬 건데, 그러면 기반시설을 누가 쓸 거냐만 찾아내면 되죠. 1번 소, 2번 개, 3번 고양이, 4번 사람.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럼 사람이 늘어나는 행위는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 중에 뭐예요?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면 건축할 때죠. 건축도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는데 그 중에 늘어나는 건 신축하고 중축. 그러니까 머릿속에 얘는 개발 나왔으니까 숫자 2고 신축, 중축이니까 2제곱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얼마 초과하는? 200. 그래서 200제곱미터 초과한 애들한테 부과를 시킬 건데, 그럼 대상 지역을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있고 구역에서 해제되고 있고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도 그 지역 전체 인구 증가율에 대해서 그 지역이 20% 이상 늘어나고 있거나 전년도
허가 신청 건수는 100건, 전년도는 140건, 그럼 40%가 늘었잖아요. 20% 이상 늘었네 이거. 인구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묶어버릴 건데 기준하면 또 누구 나와야죠? 국장이 야 너무 작게 그때면 안 돼 이거. 최소 면적 얼마? 10만 이상이고 경계는 당연히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가 연접이 돼서 계속 개발이 되면 이거 전체로 통으로 묶어라. 연접이 될 때는 하나로 뭐라? 묶어라. 그거까지만 하시면 돼. 누가 돈 낼 거냐?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중축인데, 잠깐만,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뭘 받아야죠? 허가. 그럼 허가 받고 숫자 나오면 몇이랬죠? 그럼 2개월 안에 부과하겠죠. 그럼 뭘로 내야 돼요? 현카로. 현금으로 보통 내는데 카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 단 돈이 없으면 딱 내도 돼요. 그걸 우리 먼납이라고 하죠. 물납도 허용합니까? 예. 그래서 사용 승인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그걸 특별하게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지자체에다가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넣어서 그 돈을 기반 시설에만 쓰겠다.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잔액 남으면 뭐 된 거예요? 연계된 거에 사용할 수 있고, 여기가 지구단위계 구역이었어요. 지구단위계 구역인데 이 구역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럼 지금 두 개 중복됐습니다.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기 전에 지구단위계 구역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놨대요. 그럼 여기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게 뭐죠? 기가 뭐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짜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으면 아까 뭐 짜라고 그랬는데? 기반시설 설치계획. 그럼 설치계획을 또 짜야 돼요? 이미 짜놨네? 짜놨어.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짜놨으니까 기반시설 설치계획 1년 안에 짜야 된다. 설치된 거 이거 계획 짠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 지역이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된 곳으로 본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근데 지문으로 나오면 나중에 하면 얘가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럼 요 두 개 가지고 지문화 시킨 게 요 왼쪽하고 오른쪽 비교할 때요. 일단 개발행위라는 거가 진행되려고 하는 지역인데 담당자는 특광특특 시군이니까 얘는 아까 뭐만 고친다고 그랬죠? 심의만 고친댔는데 얘는 이 돈을 어디다 쓸지 의심스럽댔잖아. 주민들한테 그래도 한 번은 물어봐야 되니까 뭐 거쳐서? 의심. 그래서 얘는 절차가 얘는 심의만 거쳐서 하는 건데 얘는 의견 청취하고 뭐도 거쳐야 돼? 심의. 시험장 가면 이 두 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지문 자체에 대부분 구역을 지정하거나 할 때 계획을 짤 때는 의협심 거쳐야 돼요. 주민 의견을 항상 듣는데 주민 의견을 안 듣는 게 유일하게 누구예요? 개발부도 관리구역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다음 중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면 답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아예 답을 낸 거예요. 특이한 거니까. 그리고 얘는 효과가 건폐율 용적률 강화돼 숫자는 어디에만 붙었고, 그리고 얘는 돈 내라라니까 설치 비용 확보를 해서 돈 내라 이거죠. 그리고 대상 지역은 여기 지역은 밀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항상 뭔가 부족한 지역이에요. 차량이 현저히 지체되고 도로율이 20% 미달이 되고 향후 2년 내 부족할 것 같고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행위 제한이 뭐 돼야 되죠? 개발하려면 완화, 해제 또는 용도 지역 바뀌어서 완화, 해제. 그리고 인구 늘어나고 있고 허가 건수 늘어나고 있으면 여기는 분명히 뭐가 필요할 거다. 기반시설이. 그래서 지정한다. 이게 대상이. 그리고 기준은 똑같아요. 기준은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둘 다? 국장이 하는 건데, 야, 너 이거 50% 정할 때 최대한도 용적률 50%가 만약에 일반 상업이면 1300이거든, 용적률이. 1300이 50%면 얼마죠? 750 누구야? 1300이면 1650이지. 그럼 650 이하 범위에서 강화하겠다. 경계에서 분명히 해라. 주기 검토해라. 근데 얘는 기준 자체가 기반시설이 너무 작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최소 면적을 잡아놓은 거죠. 최소 면적 얼마? 10만. 경계에서는 분명하게 하되 소규모 개발, 연접 개발 하나로 묶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누가 돈을 낼 거냐가 나와야 되니까 납부무자는 얼마 초과하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중축하는 사람이 내는데 허가받고 매달래 부과할 테니 2월. 언제까지 납부할 것?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현카로 내는 건데 뭐도 허용합니다. 물납. 그리고 귀속되면 기반시설에만 쓰고 잔액은 돌려주지 않고 연계된 거 써라. 그럼 여기서 얘랑 얘 중에서 어느 게 내용이 좀 더 많죠 지금? 그러니까 오디션 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낼 게 많기 때문에 얘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거 숫자 3으로 바꾸는 거 빼고 낼 게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건폐율 여기다 숫자 붙여놓고 지정하는 사람 국장으로 바꾸는 거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오지선다 내기가 좀 불편한데 얘는 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확률이 좀 더 높은 거고, 그리고 내가 지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 내는 돈도 달라야 된다. 보통 우리가 어떤 놈은 위락시설을 지을 거고 어떤 놈은 단독주택을 짓는데 둘 다 기반시설을 유발시키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개수를 따로 정해놓고 그 개수를 곱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29개 용도마다 기반시설 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발개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0.7이었었죠. 다른 건 몰라도 기억이 나는지 확인만 할게요. 네, 보면 안 돼. 됐다. 마음 편하게 해야지. 대부분 0. 뭐죠? 0.7인데 제일 센 놈 하나는 외우고 있어야 돼. 2.1 위락시설. 공장은 뭐 1.4, 1.7, 1.6, 2.4 막 있어. 공장은 다 못 외워요. 한 페이지야. 걔는 틀리게 하는 문제를 안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센 놈이 관광 구개시설이라고 해서 1.9.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근생이 많이 나와요.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 중에서 어디가 좀 더 커서. 그럼 걔가 좀 더 크겠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순서 내면은. 예. 근데 돼지고기 한 근에 얼마였지? 1,300. 1.3이고 2종 근생은 좀 싸게 줘서 1.6이라고 했어요. 근데 슈퍼마켓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인데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가요. 그럼 1종 근생이 판매로 간 거잖아. 그럼 판매시설도 몇이어야 돼? 1.3. 그리고 이제 0.5가 하고 0.8이 있어요. 특이한 게. 그래서 우리 방송통신 그러면은 8방미인에서 0.8. 창고 0.5. 창고 0.5. 그 다음에 1.4 하나 있어요. 1.4. 일사불란이라고 그래서 문종, 운순, 문화집회, 종교, 운수, 순환 관련. 그거는 1.4다. 그 나머지는 다 뭘로 찍으시면 돼? 0.7. 그리고 의료시설은 연구된 됐죠. 의료시설은 연구 0.9. 숙박을 하루 자니까 1.0. 그래서 요 유발개수 중에서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게 근생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센 놈 2.1 정도 알고 계시고. 자, 한번 해볼까? 자, 일단 만약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게 누가 지정해요? 그럼 특광특특시장 군수가 뭐만 거쳐서? 얘 시민만 거치는 거야. 뭐 의협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 내라 라 했으니까 뭐 거쳐서? 의심 거쳐야 돼. 그래서 의견 정치 여기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이 국장이 정하되, 야, 개발밀도 관리할 때 건폐율 용적 줄여. 근데 뭐는 숫자 붙여놨어요? 용적률 최대 한도에 50%. 경계선은 분명하게. 여기는 5년마다 1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해라. 강화, 완화, 해지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얘는 조그맣게 되면 난개발되니까 좀 커야 최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기준이 얼마 이상? 10만. 경계선은 분명. 소규모 개발이 연접되면 뭘로 묶어라? 하나로. 그러면 누가 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 증축이죠. 얼마 초과하는 신중축. 제가 지금 네모 쓰는 게 아마 틀리게 하는 거라고요. 그거 외우면 되지 뭐.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중축이고, 허가받고 내가 언제까지 부과할게요? 그랬어요? 2개월. 이거 2월 내 납부로 나왔어요. 간평사에서는. 2월 내 부과를 하는 건데. 납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사용 승인 신청전까지. 물납도 가능하댔죠? 우리 시험에서 물납은 불허된다로 나왔었고. 그리고 1종 군생은 유발계수 어떻게 돼? 1.3. 2종 군생은 1.6. 그리고 숙박시설은 1.0. 의료시설은 0.9. 위락시설은 2.1. 그리고 창고는 그리고 방송통신은 0.8. 그 정도는 이제 다 외웠지. 이게 머릿속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요거 근생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문종, 운순 나왔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 있어. 위락시설. 그리고 숙박시설하고 의료시설이 나왔었어요. 뭐 대부분 모르겠으면 뭐 찍어요? 0.7. 물어봐야지. 자, 제일 큰 놈이 위락시설이었었죠. 이 문제가 큰 거에서 작은 순서로 나열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 아무 생각 없으면 낮은 거에서 큰 순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기가 문제 풀면서 정확하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나열하는 건지,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놓고 틀리면 이건 되게 억울한 거거든요. 그런 건 조심하시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근생, 그 다음에 일사불란 0.9, 창고 0.8, 요거만 기억해 보면 되지. 자, 그러면 위락설은 2.1, 2+1이잖아. 관광국에는
1.9. 1.9. 숙박은 1.0. 얘는 1사분란. 1사분란. 예. 그다음에 의료는 연구된다고 그랬죠? 예. 0.5. 0.5. 얘는 0.8. 0.8. 그리고 1종근생은 1.3,300원. 예. 그다음에 2종근생은 1,600원. 0.7. 됐어요. 이제 숫자 보고 단어가 나오면 다 외운 겁니다. 숫자 보고 단어가 나오면 다 외운 거야. 단어를 딱 봤는데, 자, 이종근생이에요. 그럼 뭐야? 이종근생. 1.6. 예. 빨리 안 넣어? 1.3. 1.3. 0.7. 1.9. 0.9. 1.0. 2.1. 모르겠으면 0.7이랬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0.7. 0.7. 이거 다 외웠어요. 다 외웠으니까 요거만 보면 돼. 자, 얘는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이고 1.3 하면 두 개 있어요. 1종근생하고 판매시설. 1.6이 이종근생. 1.4는 일사불란 문종, 운순. 얘는 관광후기시설. 얘는 숙박시설. 얘는 일학시설. 얘는 창고. 얘는 방송통신시설이에요. 이제 숫자가 보고 단어가 기억나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뭐 5분도 안 걸리는 거 이걸 포기하고 그냥 간다는 건 아깝잖아요.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